유선, 무선, 이동통신, Io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ICT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개의 전용 실습실과 6개의 캡스톤 디자인실, 엔지니어링 클리닝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오시면 4차 산업에 관련한 IoT, 빅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보통신 관련한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한 교수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내용은 학과 소개, 교육과정,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4차 산업혁명인가를 갖다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공지능이다, IoT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그 다음에 뭐 에지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분야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그 디지털 세상으로 해가지고서 제3의 세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이것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실시간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CP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기 위해서는 아날로그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정보통신공학과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도 우리 것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것도 우리 그 과에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분야의 것은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의 직업, 진로를 갖다가 갔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가서 뭐 할래? 그러면은 뭐 보안을 하겠다든지 사물 인터넷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컴퓨터공학 그 자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CPS 이쪽으로 가는 것을 하는 곳은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보통신공학과를 잘 모르고서 다른 과를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대부분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 와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과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보통신공학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슬로건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인력 양성으로 이렇게 잡고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여러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서 실험 실습실이랄지 교수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그걸 응용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보통신공학과는 졸업 인원만 하더라도 현재 1200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배들이 사회에 진출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많은 진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서 6분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쪽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여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고 또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 40% 정도가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것을 갖다가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은 6개의 실습실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캡스톤 디자인실이라고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뭔가를 자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작실이랄지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이가 6개 이상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원 교육이 발달된 대학들에서는 대학원에 가서야만이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 오면은 자기가 희망한다면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하고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갖다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희들은 교육 과정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양 과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있고 프로그램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이 많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보안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4학년에서는 종합 설계라고 해가지고서 이 엔지니어링 클리닝이랄지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확보하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능력은 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나 또 실제적으로 설계 작업들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세부적인 교육 과정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설계 과정이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설계 과정의 조직은 저희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은 공학인증이라고 해가지고서 국제공학교육 표준을 저희들이 2006년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과학 교육과정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공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견주해도 동일한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설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서 설계 학점을 최소한 15학점 이상 유지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하도록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학 인증을 갖다 하는 것을 보면은 자랑은 아니지만은 광주 MBC의 캠페인에 한 6개월 동안 저희 학과가 모델이 돼 가지고서 지방의 교육이 달라지면은 지역이 달라집니다라는 캠페인으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델이 된 학생이 여기는 삼성전자에 현재 취업을 해가지고서 있는 학생이고요. 이런 학생들이 모델이 돼가지고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2030년 유망 직종을 갖다가 보면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한국 직업 전망에서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컴퓨터 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멀티미디어 기획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등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하고 일치하는 직업들이 대다수 탑 10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정보통신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전기전자정보통신에서 17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저희들이 11개가 정보통신공학과라 이거죠. 여러분들 어디 과를 갖다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유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취업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분야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건 유튜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인공지능 유망 직종 탑 10 리스트에서 보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프로그램 매니저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 해당돼 가지고서 앞으로 2030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오려면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30년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가장 유명한 직종이 이런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졸업 후에 어디에 취업하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정보 보안 전문가로, 모바일 앱 개발자로, 또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관리.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17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이 7개가 넘습니다. 한전, KDN,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인터넷보호진흥원 등 국립전파연구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지역인재 할당이라고 해가지고 30% 정도에서 인원을 갖다 뽑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통신에 들어와가지고 관련 자격증을 잘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전과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이렇게 2명의 학생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혜택을 받아 가지고서 이런 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갖다가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업체 같은데 또 그다음에 공기관, 창업. 실질적으로 창업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뭐 여기서는 열거를 다 안 했지만은 몇몇의 기업들을 창업을 해가지고서 현재 실적을 갖다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통신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막연하게 컴퓨터 간다, 막연하게 전기공학과 간다 이러지만은 정보통신공학과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 취업의 진로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가 계속 앞으로 나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취업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공학과는 IT 영역으로서 앞으로 확장성이 41%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진로를 선택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산업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농업 쪽에서는 이와 같이 줄어들지만은 우리 정보통신 쪽의 핵심인 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쪽에서는 여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서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여기 지금 산단이 세워져서 올해 9월부터 실제적으로 경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졸업생들이 100여 취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거기에 경력자로 갔는데 정보통신하고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한 분야보다도 정보통신 전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아주 선호받는 인재로서 저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통신 분야에는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맞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갖다 이용해서 봤을 때도 정보통신의 미래는 2030 그 이후에도 굉장히 밝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튜브랄지 이런 데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런 같이 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17학번 최진후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습들을 실감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신 분야의 매력을 느껴 IoT 통신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로 오시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나만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20학번 김시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 유망 직종의 중심이 될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이론과 더불어 산업체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응용 개발자로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배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거기에 맞는 융합, 회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 통신에 대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파이썬, 자바, C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오면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학과에 와서 그 언어들을 배우시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17학번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 학과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공을 융합하여 만든 정보통신공학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있는 와이파이나 IoT 기술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까지 오시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래밍 하고 통신 기술 배우실 텐데 이게 나중에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좀 더 이제 활용성이 더 넓어지면서 많이 갈수록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꼭 오시고 여러 가지 배우시면서 더 이제 미래로 향한 나은 생활을 위해 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디지털 통신 실습실입니다. IoT 통신 시스템 관련한 교과목을 강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IoT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는 곳이죠. 보시면 통신에 필요한 전압, 전류, 저항, 이러한 전기의 흐름,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실습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만의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통신망 실습실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 실습실에서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 관련한 학습을 진행하고 역량을 키우는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선택정렬에 대해서 했었잖아. 자, 선택정렬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봐. 자, 오늘은 버블에 대해서 한번 볼 거거든. 자, 우리가 어제 했던 방법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자, 5개 있을 때는 4번의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으로 골라냈었죠.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방법일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제하고 비슷한데, 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 비교. 이게 비교하는 거는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똑같은 횟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이거를 유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봤어? 우리가 어제 0번하고 비교하고 0번하고 1번하고 비교하고 0번하고 2번, 0번하고 3번, 0번하고 이런 비교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어떤 비교를 해야 돼? 봐봐. 자, 0번하고 1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3번하고 4번의 과정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결정이 돼? 어제처럼 똑같이 앞전 시간처럼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이 결정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똑같아, 이제. 어떻게? 0번하고 1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앞전 시간에 우리가 아우터 변수하고 이너 변수를 찾았던 것처럼 이 원리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n의 0번, n의 1번에 중복 반복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뭐, 여기하고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만 바뀌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했던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렵네. 왜? 0번,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변수를. 이 앞전에 우리가 i하고 j만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i하고 j하고 봐야하는데, j 값만 가지고 봐야 돼. j하고 j 플러스 1의 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객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객체 배열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실수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체를 가지고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도구 어레이는 뭐 A는 new 도구 뭐 3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에 개를 3마리를 만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개를 만들지 않고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개를 조정하는 리모컨을 만들었죠. 저도 개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개를 갖다가 만든지 알고서 A 0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를 갖다가 하면, 개가 없는데 무슨 놈의 점이 리모컨이 동작을 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현재 이 상태는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개 도구 어레이의 리모컨에 여기에 방이 3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0, 1, 2가 있는데 이 안에 개를 조정하는 리모컨이 3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를 조정하는 리모컨이 이렇게 3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 상태는. 그럼 우리가 요 리모컨에 필요한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리모컨의 이름이 뭐냐면은 A의 제로이기 때문에 개를 생성하는 것은 new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도 바로 여기에 뭡니까? 이 가로는 뭐였어요? 가로? 생성자지. 왜 생성을 하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메서드인데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라고 그랬잖아. 생성자니까 여기서 개가 똑 튀어나온다고.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에 이 개를 조정하는 리모컨은 A0라고. A0 리모컨이 뭐야?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개는 마찬가지로 A1은 new 도구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개를 반드시 객체를 저장하는 가리키는 리모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모컨에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할 때 많이 갖고 놀고 있는 그 레고 장난감이라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은 뭐 공부가 안 되지만은 이 레고 장난감에다가도 이렇게 컨트롤러, 컴퓨터를 갖다가 붙이고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나 파이썬
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큐브 여러분들 맞춰본 적 있죠? 예. 이 큐브를 갖다가 얘가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풀겠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칼라 센서가 있어요. 칼라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큐브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여기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회전을 시키는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실행을 갖다가 시키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 지금 큐브가 없으니까 큐브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큐브를 갖다 이렇게 지금 섞어 놨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칼라 센서가 이 6개의 면을 돌리면서 읽어드려요. 이 6개의 면을 갖다가 다 칼라 센서를 읽는데, 사실은 이 칼라 센서는 애들 그 장난감용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갖다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불빛이 형광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둡고 될 때는 잘못 인식해요. 근데 얘는 지금은 정확하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푸냐면, 벌써 풀어버렸네? 이게 너무나도 빨리 풀어버렸다고, 얘는. 보통 우리가 풀 때는 한 20번에서 26번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를 갖다가 해놔가지고서 얘가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렇게 많이 풀면 박수를 치는 거야. 너 이거 풀 수가 있겠냐? 한번, 얘는 거의 4번 만에 풀어버렸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4번 만에, 풀어버렸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면은, 원리는 알겠지? 이 원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해봐야만이 자기 실력이 느는 거야. 이게 만약에 조립하면 이게 뭐겠어? 조립하는 의미가 없다고. 프로그램으로 이걸 풀어가지고서 동작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얘는 뭐냐면은, 얘도 똑같이 조립했는데,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인데,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을 한번 세팅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계단을 올라갈 때, 맨 먼저 세팅했을 때, 이거 계단을 갖다가 몇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걸 갖다 세팅을 할 수가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계단이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계단을 갖다, 근데 계단이 얘가 좀 좁아요. 그리고 계단이 너무 미끌미끌 해가지고서 이 바퀴하고 마찰로 해가지고서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형수는 거기서 또 얘가 또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지지 않게 잘 잡도록 하세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얘가 어떤 식의 개념을 통해서는 봐봐. 계산을 하고 나서 일단 이렇게 뒤를 올리고서 다음에 간다고. 여기서 마찰이 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좀 밀어줬다고. 마찰을 갖다가 생겨가지고서.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혹시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안 떨어졌네? 형수는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제 쭉 전진을 할 거라고. 그래서 좀 잡아줘. 다행히 멈췄네요. 자, 이번 것은 아주 데모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나이스하게 데모를 갖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로잖아. 이 로봇을 가지고서 이 미로를 갖다가 찾아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저기 스타트에서 엔드로 가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각종 센서가 필요하다고. 그런 센서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야. 정보통신공학과가 아닌 데는 뭐 이거 센서 그 자체를 갖다가 만든다. 이건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전자공학과에서 한다고.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있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 가지고서 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서 실제로 출력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정보통신공학과는 이와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 응용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당장에 내고 가지고서 이와 같은 큐브 솔버를 만들 수도 있고, 저기와 같은, 이게 그 계단 스테어 클라이머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도 만들거나, 저기와 같은 것은 IoT, 사물 인터넷 안부로 해가지고서 좀 무선 기지국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이제 동작을 갖다가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꾸 해봐야 된다고. 너희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를 하잖아. 미디스하고 니스 가로 차이가 뭐냐, 객체의 배열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서